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면 아마도 호텔 경제학 이슈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동의하는 분들도 계시고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도 많이 계시긴 합니다.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호텔 경제학 스토리에 나오는 비유들 그 자체는 큰 의미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경제의 큰 흐름을 하나의 스토리로 좀 단순화시키다 보면 어떤 식으로든 그 누구라도 현실과 좀 동떨어진 비유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돈이 들면 경제는 당연히 살아나죠.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돈이 돌고 있는 상황은 아니죠. 돈이 어떠한 방식을 통해 돌게 되는지가 사실 더 중요합니다. 이 호텔 스토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도 그 돈이 도는 방식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께서 거부감을 느끼셨거나 동의하셨던 그 포인트도 돈이 도는 그 방식에 대한 메시지에 있었을 겁니다. 그 메시지의 핵심은 이거였어요. 국가 주도하에 분배가 이루어지면 경제가 살아난다. 이게 전형적인 진보의 주장이잖아요. 클래식이죠. 그러니 당연히 진보 성향이신 분들은 이 스토리에 공감이 됐을 거고, 보수 성향이신 분들은 호텔 스토리에 거부감이 생겼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반대의 상황 스토리가 나왔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국가가 규제 완화하고 감세 정책을 하고 국가가 개입을 최소한으로 해서 민간 주도하에 호텔 간의 자유 경쟁이 일어나게끔 환경을 조성해줘서 경제가 살아난다는 스토리였다면 이건 전형적인 보수의 주장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보수 성향이신 분들은 동의하셨을 거고요. 진보 성향의 분들은 적지 않은 우려를 표하셨을 겁니다. 자, 저는 여기서 여러분께 이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국가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분배 효과, 불평등이 사라지죠. 보다 포용적인 성장 효과를 보일 겁니다. 이게 진보 진영이 내세우는 솔루션의 효과이고, 민간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자유경쟁, 비효율이 사라지죠. 보다 효율적인 성장 효과를 보일 겁니다. 이게 보수가 내세우는 솔루션의 효과죠. 당연히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이론 효과를 발휘하는 건 분명히 맞죠. 불평등이 사라지고 비효율도 사라지고,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죠. 그리고 어느 쪽이 더 중요한지도 사실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중요시 여기는 기준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각 진영의 솔루션에 대한 평가 기준이 다른 것은 사실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죠. 진보와 보수가 꿈꾸는 미래 자체가 원래 다르니까요. 자, 그렇다면 기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진다면 그 기준을 일치시켜 본다면 어떨까요? 관점을 바꾸잖아요. 그러면 그 평가 기준을 어느 정도 일치시킬 수는 있습니다. 이 관점을 달리해서 평가 기준을 일치시키는 방식이 바로 팔란티어가 솔루션을 만들어갈 때 하는 접근 방식이에요. 그게 뭐냐면 각각의 솔루션이 해결하려는 문제가 무엇이냐부터 먼저 정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둘 중에 어느 솔루션의 효과가 더 좋으냐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솔루션이 풀려고 하는 문제들 중에 어느 문제가 더 위중한 문제이냐로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끼리 서로 비교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진보가 낸 솔루션의 목적. 다시 말해, 진보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는요, 민간 주도하의 자유 경쟁 속에 나타난 불균형, 불평등 상태입니다. 그리고 보수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는요, 국가 주도하의 분배 속에 나타난 비효율적 저성장 상태입니다. 자, 그럼 둘 중에 어떤 게 더 위중한 문제일까요? 아직까지 확 와닿진 않으신가요? 그럼 이때 도움이 되는 방법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와리프 시뮬레이션이에요. 이 문제가 방치돼서 최악의 상태로 갔을 때 어느 문제가 더 위험한지를 보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현재 한국의 경제 상태를 떠올렸을 때 일단 한번 그려봐 보세요. 현재 한국 경제 상태에서 민간 주도하의 자유 경쟁이 과해져서 불평등이 극심해진 상태와 국가 주도하의 분배가 과해져서 비효율적 성장이 극심해진 상태와 둘 중에 어떤 상태가 현재 한국의 상태를 더 위험하게 만들까요? 좀 더 피부로 와닿게, 둘 중에 어떤 상태가 한국이란 나라를 망하게 할 가능성이 1이라도 더 높을까요? 이렇게 거꾸로 바라보시면 느낌적으로라도 계산이 잘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평가 기준을 한국이 망하는 상황으로 하나로 기준을 일치시켰기 때문이에요. 그럼 분명히 더 위험하다고 느껴지는 쪽이 있으실 겁니다. 자, 수많은 정책 공약들이 나오고 있고 대선 토론을 통해서 후보자들이 자신들의 입장과 생각을 다방면으로 홍보하고 있긴 하지만 결국 진보는 분배에 초점을 맞출 거고 보수는 성장에 초점을 맞출 겁니다. 이건 이미 다 예상하시잖아요.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투표가 아니라 각 진영이 추구하는 솔루션의 효과를 지지하는 투표가 아니라 현재 한국을 보다 덜 위험하게 만드는 정당을 기준으로 투표를 하는 것이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 되실 겁니다. 한국을 최선의 발전으로 이끄는 투표는 생각보다 모호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한국을
최소한의 위험으로 이끄는 투표는 생각보다 쉽고 명확하실 거예요. 현재 한국의 관점에서 어떤 문제를 방치했을 때 한국이 더 위험해질까요? 그 문제에는 관심이 크게 없는 진영 쪽에 표를 피하는 것이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당연히 각 정당의 인물이나 솔루션을 보지 마시고요. 지금 한국이 처한 문제를 보셔야겠죠. 자, 둘 중에 어느 쪽이 현재의 한국에게 더 위험한가요? 더 위험하다고 느껴지는 쪽을 피하시면 됩니다.